네, 2부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이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 가지고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 붙인 사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 사건 번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여러분들 경매 정보지를 보시다 보면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다. 그러면 이건 아마도 이제 그 전에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을 때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 경매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공유 부동산 아니십니까? 이게 예를 들자면 상속 부동산입니다. 근데 형제지간에 어떻게 우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찢어집시다. 그럼 저기 상속권자 중에서 한 사람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제기한단 말이죠. 소송 제기해가지고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 붙인다. 이게 이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이게 소위 형식적 경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형식적 경매 같은 경우는 옛날에나 봐가지고 뭐 인수주의냐 그런데, 이제는 형식적 경매 하니까 공유자가 그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의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 붙이는 경우하고, 또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하는 경우, 이게 소위 이제 형식적 경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그 형식적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원칙이 소멸주의입니다. 소멸주의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고, 예외적으로 인수주의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만약에 인수주의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된다 그러면은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매각 조건을 변경을 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 경매가 진행된다 했을 적에 그러다 소멸주의인지 인수주의인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서 확인하는데? 매각 물건 명세서를 착 보시면 됩니다. 보가지고 이제 뭐 소멸주의다, 인수주의다 이런 말이 없으면 그냥 소멸주의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는 인수주의다 그러면 인수주의에서 경매 사건이 진행된다. 이런 점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공유물 분할 위한 경매 가지고요. 일단 여기 이제 20억 2,800만 원에 낙찰됐잖아요. 그죠? 20억 2,800만 원입니다. 20억 2,800만 원에 낙찰됐는데, 이거 전 사건을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청담동, 이 동네가 엄청 비싼 동네인데, 이거 옛날에 지은 모양이다. 그죠? 저기, 복도식으로 안 되십니까? 청담 3위 아파트네요. 1동에 905호입니다. 1동 905호인데, 이게 전 사건에서 과연 이게 어떻게 또 경매가 진행되는지 이거 보면 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 그래서, 청담 3위 아파트 1동 905호죠. 이제 토지건물 지분 매각이잖아요. 조금 전에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나와 있는데, 지분 매각을 해가지고, 요 지분도 보니까, 여기 2분의 1 지분입니다. 2분의 1 지분이 경매 넘었는데, 이게, 어이구, 이 참매각 길날 몇 명입니까? 15명이 들어가지고, 어이구, 100%, 101% 써버렸네, 세상에. 101% 써버렸잖아요, 101%. 얼마입니까? 6억 9,300만 원 선에서, 근데 이 건 같은 게 돈 벌어서니까, 7억 정도 들어갔다 치자 이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게 20억에 이 물건이 낙찰됐거든요. 20억 2천만 원, 20억 2,200만 원에 낙찰됐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역시 마찬가지 2분의 1 하니까 이 지분권자한테 주어지는 몫이 얼마입니까? 10억이잖아요, 10억. 자기는 7억 뺐더니, 이건 수익이 더 대단하죠. 그래서 이게 위치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저기 한 몇 달 전에 보니까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있잖아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2분의 1 지분의 경매가 넘어왔더라고요. 와, 이거 1차 감정가 20억이 넘더라고요. 근데 돈이 있으면 그런 거 지금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돈 없으면 어떻게 못하는 거지 뭐. 그러면 떡이잖아,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더라. 저쪽에 인천지방법원 아니면 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관내 다세대 빌라, 이것도 돈 돼요. 되긴 되는데 큰 수익은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아마도 이제 여기 분명히 낙찰 금액이 6억 9,300이죠? 6억 9,300이 이제 905잖아요. 7억 정도 보자 이거지. 7억 정도 보고 이제 다시 이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보자 입니다. 6억 9,300만 원에 낙찰됐는데 6억 9,300이잖아요. 이게 얼마에 낙찰됐지? 20억 2,800만 원 낙찰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경매병 이것저것 다 떼고 나서라도 보니까 뭐 20억 한 2천만 원은 해당 금액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곱하기 2분의 1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10억
10억 1천만 원, 그죠? 그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잠깐만요. 대금 납부한 게, 이게, 날짜, 시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보니까, 대금 납부한 게, 납부가 2018년 4월 5일이잖아요. 2018년 4월 5일 날 이제, 이 낙찰자분이 20억에서 대금을 납부를 하였는데, 대금 납부했는데, 그러면 전 단계로 해가지고 지분 낙찰 받았을 적에, 는 이게, 2000 몇 년도입니까? 보시면은, 2016년 7월 달이잖아요. 그죠? 2016년 7월 달에 대금 납부해가지고, 2016년 7월 달에 대금 납부입니다. 2016년 7월 달에 대금 납부해가지고, 2018년 4월 달이니까, 한 2년 만이잖아요. 그죠? 네. 2016년 7월 달에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그것도 낙찰받은 게 보니까 6억 9,300인데, 한 7억 정도 들어갔다 치자, 그죠? 그래가지고, 대금 납부, 이분이 대금 납부한 게 언제입니까? 2018년 4월 5일에 배당기일 하니까 5월 달로 보자, 이거죠. 그러면 2018년 5월 달에 해가지고, 나한테 얼마 떨어진대? 10억 1천만 원이 떨어진다. 차익만 하더라도 3억 1천만 원이라는 어떤 수익이 발생되고, 이게 괜찮죠? 이건 뭐 옛날 사건이냐. 옛날 사건, 지금도 이런 걸로 나온다니까요. 옛날에도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요.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지분에 대해서 입찰 들어가셨던 분이 보면은, 잠깐만 이거 또 사례를 한번 볼게요. 지분 입찰하셨던 분이 혹시 이게 또 역경매 대상이 아닌지 그것도 보자.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항상 이거 보셔야 됩니다. 봐가지고 일단, 이게 딱 버티고 앉아있잖아요. 건전한권이. 그죠? 건전한권이 1억 2천만 원 저당권이 했어. 더 버티고 앉아있다고. 응? 버티고 앉아있으면 이게 또 나중에 더 등기 예규 뭐 410 이런 거 있어요. 등기 예규 411에 의한 저당권 변경 등기가 들어갑니다. 저당권 변경 등기가 들어갑니다. 이게요, 이렇듯이 이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오히려 지분 설정된 상태에서 이렇듯이 이제 이 지분이 경매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지분이 경매 넘어갔다 했을 적엔 이거 낙찰 받으시면 오히려 좋다니까. 왜냐면 이게 저당권 1억 2천만 원 설정했는데 저당권 변경 등기 해가지고 일부 저당권에만 이게 타지분권자한테 이게 저당권이 효력이 미쳐버린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타지분권자 A라 치자 이거죠. 그 전에 A, B가 이 부동산에 A, B가 소유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저당권은 뭐 A, B 이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미쳐버렸는데 B가 이제 B 지분이 어이구 갑이라는 사람 낙찰받아 갔다. 그럼 B는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변경해가지고 여기 A한테만이 저당권자는 나름대로 자기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등기 예규 411호에 의해서 그렇게 나와요. 제가 나중에 등기 예규 등기 선례 그런 게 있는데 그건 2편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보니까 이 저당권자가 말이지. A 지분은 또다시 빡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을 갑이라는 사람 낙찰을 받았죠. 그럼 어떡합니까? 갑은 어떻게? 저요. 우선 매수 권리 행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우선 매수 권리 행사한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물론 이게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각기일 당일날 입찰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왜냐면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했는데 뭡니까? 타지분권자가 신고서를 제출하였어요. 그런데 매각기일 당일날 저요라고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 의사표시를 안 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아웃되는 거예요. 아웃되고 매각기일 당일날 1등으로 가격선 최고가 매수 신고인한테 일단 그 지위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봐가지고 없어 그럼 제가 할게요. 그럼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런 경우가 된다면 특히 저당권이라든지 아니면 가압류가 됐다. 가압류가 됐으면 가압류 또 경정 등기로 들어가더라고요. 가압류 경정 등기 변경이겠죠. 그죠? 근데 이 가압류 경정 등기 들어갔는데 이 가압류권자가 이 타지분권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해서 또다시 이걸 또 이 타지분 경매를 붙였을 적에 이 갑은 뭡니까? 어떤 공유자니까 공유자로서 저요 해서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만큼 이게 이렇듯이 역경매 이렇듯 저당권이 설정된다든지 아니면 가압류가 설정된다면 첫 번째 역경매를 당할 그런 염려도 없고 두 번째 봐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타지분권을 경매를 붙이게 되면 나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요 해서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하고 땡땡땡 하면 좋지 않느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분경매 보실 적마다 항상 경매 정보지를 쭉 보시면서 최선순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걸 반드시 확인하시고 나름대로 입찰 참여하시라라는 그런 말씀을 항상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 또 제가 사건 몇 개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건 제가 나중에 이 편으로 이제 넘기긴 하고요. 이건 저 말씀 못 드린 거 제가 다 메모를 해 놓을 테니까. 하고 이번엔 또 뭡니까? 이 타지분을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타지분은 자 보시니까 이 보시게 되면 이제 지분을 예를 들자면 아파트인데 이게 갑과 을이 각각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 갑 지분이 경매에 넘어왔다 이거죠. 갑 지분이 경매에 넘어와가지고 이걸 이제 A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근데 최초 갑, 을 요 지분 전부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 저당권을 이 아파트입니다. 저당권을 설정했다 진짜 이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갑 지분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이 국민은행 저당권은 이 사람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변경 등기로 들어가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요. 이제 A 이 사람은 지분을 낙찰받은 낙찰자거든요. 지분 낙찰자입니다. 지분 낙찰자 입장에서 와가지고 이 사람의 운신의 폭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첫 번째 A는요. 을을 상대로 해가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 공유물이죠. 그죠? 공유물에 대한 분할 조금 전에 공부했습니다만은 소송에 의해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 붙일 수 있고 또 아니면 두 번째 봐가지고 A는 상대방 을을 상대로 해가지고요. 그렇잖아요. 아파트인데 그전에는 갑을이 부부지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서 이제 일상생활을 영위했겠죠. 그런데 이제 남편 지분이 A가 낙찰받았단 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말이지 계속 이걸 깔고 앉아서 사용하고 있다 하면 어쨌든 이 2분의 1이면 2분의 1 지분에 해당돼서 A의 자기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등기했으니까 그러면 내 거니까 내 앞으로 뭐 한 달에 하다못해 얼마라도 수입이 발생돼야 돼. 수입 발생 안 되잖아요. 누구 때문에 근데 당신들 때문에 그래 당신들. 응? 내 엄밀히 따지면 말이죠. 안방의 절반은 내 거다. 그렇게 이야기는 못해요. 근데 어쨌든 안방의 절반은 내 거다 이거지. 왜 당신들이 다 쓰냐 이거지. 그럼 당신들이 쓰이죠. 점유하고 이제 불법 점유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럼 당신들 불법 행위는 뭐 내가 손해를 입어 손해입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해가지고 타지분 을 지분을 또 내가 요거 1, 2번 같은 경우는 지분 낙찰자가 이제 액션 취하는 거예요.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뭐다 이게 국민은행에서 갑 지분 빠져나갔으니까 이제 요 지분에 대해 가지고 저당권 변경 등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국민은행에서 타지분이죠. 타지분은 어떻게? 임의 경매, 담보권 저당권이니까 임의 경매 신청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우수 매수 권리 행사 못하죠. 그죠? 공유부동산 전부가 경매되면 공유자도 우수 매수권이 없습니다.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지분이 경매되었다 우수 매수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지분이 경매되었다 우수 매수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운신의 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름대로 접근하자. 이번에는 보니까 어떤 경우냐 하니까 사실은 이 은행에서 경매를 집어넣었어요. 여기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경매 정보지 딱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요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아파트인데 봐가지고 뭐 편의상 갑과 을이 각각 2분의 1 지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국민은행일 겁니다. 국민은행에서 갑, 을, 이 사람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버리죠. 저당권. 국민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하고요. 이 상태에서 갑 지분이 경매에 넘어왔어요. 갑 지분이. 그래서 A가 낙찰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 관계는 이렇게 되겠죠. 이제 갑, 을에서 A, 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을 지분은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국민은행의 저당권 변경이 됩니다. 저당권 변경 등기가 되면서, 근데 왜냐, 갑은 영원히 사라졌으니까 이거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저당권 변경이에요. 뭐 처음에는 갑, 을을 대상으로 한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고 그러는데, 갑의 지분을 A가 가져갔으니까, 근데 을 지분만큼은 이게,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A가 낙찰받게 되면요, 국민은행에 대해서 일부 배당을 해주면서 저당권 변경 등기 이렇게 들어가겠지요. 이런 상태에서 봐가지고 A, 을 이렇게 가만 앉아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지분 낙찰받은 사람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할 것이냐 아니면 손배 소송을 제기할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 내가 움직이겠냐. 지금 제가 조금 이따 소개시켜드릴 이 사건은 지분 낙찰자가 안 움직였어요. 그럼 누가 움직였는데 이게
이런 경우는 우리 막 완전히 물개박 쳐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소송하고 내가 경매를 집어넣어야 될 그런 수고를 말이지. 번거로움을. 이렇게 저당권자가 빡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항상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알게 모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죠? 이 상태에서 보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 보니까 국민은행에서 얼지분을 빡 경매를 집어넣어버렸어요. 얼지분을 경매 집어넣으니까 이때 A는 뭡니까? 자기는 타지분이죠. 그래서 이 양반이 또 뭐다? 얼지분에 대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 권리를 딱 행사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공유자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한 게 보니까 타이밍이 있는데 이분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어요. 1차 기일 날 유찰, 2차 기일 날 잡혔는데 이것도 유찰, 3차 기일 날 잡혔는데 요 A라는 사람이 요 3차 기일 직전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요거는 유효합니다. 예. 왜냐면 이 사람은 그전에는 우선 매수 권리 행사 안 했잖아요. 그죠? 안 하고, 내일 모레 3차네? 그럼 3차 매각기일 직전에 내가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할게. 그래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 3차 매각기일 날 다른 사람이 입찰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자로서의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하고 땡땡 사건이 끝난 사건이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경매정보지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경매정보지로 요건 아니고요. 요것도 아니고 이제 지워버리겠다. 여기 보면요. 일단 그 2017 타경에 922 해가지고요. 이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소재하는 아파트 같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거 외형을 보면요. 좀 더 보죠. 축소해가지고요. 아파트 같은 다세대 주택이잖아요. 빌라에 보니까 입구가 대단하다,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것도 지분이 경매에 넘어왔는데, 이 지분이 보니까, 이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은, 124.25 중에서 62.12원이니까 2분의 1 지분이잖아요. 그죠? 2분의 1 지분이 경매에 넘어왔습니다.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고, 이 상태에서, 어느 또 이제 토지 건물 지분 매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301호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래 보니까 2분의 1 지분이 경매 넘어가지고 김모 씨 이분이에요. 이분이 1억 8,256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1억 8,256만 원에 낙찰받아가지고 2017년 8월 8일 날 대금 납부했거든요. 요게 지금 보면은 전용 면적이 124.25 제곱미터입니다. 이게 아마 이게 통칭 46평형으로 불려집니다. 46평형. 46평형으로 불려진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지분이 경매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 국민은행 맞네, 그죠? 일단 딱 우리는 이런 거 먼저 최선순위 딱 설정되어 있으면 아주 좋아요, 아주. 국민은행하고 또 이거 성우건설인가 될 겁니다. 이게 저당권 딱 설정됐잖아요, 그죠? 설정된 상태에서 이게 나중에 제가 뭐 저당권 변경 등기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 변경 등기된 샘플을 직접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보니까 제3자가 이제 강제 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일단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강제 경매 신청하였구나. 일단 그렇게 보시고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모 씨라는 분이 일단 낙찰을 받으셨어요. 낙찰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이게 또다시 경매가 이제 진행되는데, 누가 경매 신청했지? 국민은행에서 경매 신청했습니다. 2018 타경이고요. 3140. 301호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여기 301호 나올 겁니다. 301호 맞잖아요. 그죠? 301호. 근데 보니까, 잠깐만, 이거 뭐야? 토지금을 또 지분 매각이, 맞아요. 제가 착각했네. 이 국자가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에서 이번에 타지분권자에 대해 또 지분에 대해 경매 신청했어요. 여기 공자가 뭐냐면 공자입니다. 공유자 김땡땡땡 해가지고요. 1억 5천만 원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분들은 말이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언제, 2차 매각기일이 2018년 10월 24일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해가지고요. 우선 매수 신고서가 2018년 11월 20일 날 해가지고, 이거 또 먼저 보여드릴게요. 2018년 11월 20일 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어요.
이게 문건 접수 내역을 보면요. 2018년 11월 20일이 나올 겁니다. 이게 어디 있느냐. 11월 이게 있잖아요. 그죠? 2018년 11월 20일 공유자 김땡땡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서 제출하니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제 문건 접수 송달 내역 보면 말이 접수 내역 같은 경우니까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서 제출했거든요. 그럼 이 사람 보나마나 입찰 들어가겠네. 입찰 안 들어가야지. 그런 마인드 버리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물론 괜찮으면 내가 한번 찔러보는 거지 뭐. 그죠? 한마디로 못 먹는 거면 어떻게 푹 한번 찔러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찔르기도 전에 이 사람 우선매수 신고했으니까 안 해야지. 그런 소극적인 마인드 가지고는 안 돼요. 앙대. 그죠? 그래서 일단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매수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요, 타당한 거예요. 타당한데 더 불구하고 이게 두 명이 응찰한 겁니다. 이 공유자 이분이 입찰한 것이 아니고요. 이분은 그 전에 2차 매각길 이후 3차 매각길 이전에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서를 제출했잖아요. 하고 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길 당일날 딱 경매법정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두 사람이 입찰했네. 근데 한 사람 1등은 뭐 1억 5천만 원 쓰고 두 번째 2등은 보니까 1억 2,300만 원 써버렸네. 그러니까 집행관이 물어보는 거예요. 공유자 김모 씨 나오셨나요? 네. 누가 1억 5천만 원에 입찰했는데 입찰할 끼요 말끼요? 공유자 우선매수 할 끼요 말끼요? 할 끼요! 그럼 이분 입장에 봐도 좀 기분은 안 좋겠죠, 그죠? 저놈 쉽게 말이지 내가 1억 1천만 원에 거들어 먹는 건데 이 회가 1억 5천만 원 쓰니 내 4천만 원 더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이렇게 1억 5천만 원 쓰더라도 이게 돈 버는 거라니까. 이분 같은 경우 보니까 최초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은 것은 보니까 1억 8천 1억 8천 한 256만 원인데 1억 8천 한 500 정도 낙찰받았다 치자 그죠? 전체 금액이. 근데 또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공유자 우선매수 권리 행사했는데 얼마입니까? 1억 5천만 원이잖아요. 약 1억 5천만 원 정도죠? 그럼 전체가 얼마입니까? 3억 3,500만 원이에요. 3억 3,500만 원인데 대금 납부에 의한 배당기일 하니까 배당기일이 2019년 1월 16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9년 1월 달에 해가지고 요 본건의 매매 금액을 조사를 해보니까 2019년 1월 달에 보니까 3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1월 달 이분이 이 부동산에 대해 처음 스타트는 2분의 1에 대한 그 소유권을 가졌는데 어쨌든 또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주니까 또 본인이 우선매수 신고를 해가지고 2019년 1월 달에 완전체로서의 부동산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 지역에 보니까 3억 9천만 원 통상적으로 거래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3억 3,500만 원 낙찰받았다. 그럼 최소한도 한 5,500 정도는 싸게 먹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보니까 여기에 최근에 거래된 것이 거래가 잘 없더라고요. 2021년 4월달, 작년 4월달에 보니까 말이죠. 5억 7천만 원에 거래된 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0년도, 2022년이니까 그냥 1년 정도 경과됐기 때문에 아마 6억 원 이상으로, 그 매매 금액이 형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9년도 1월 달에 해가지고 2020년, 2021년, 2022년에 약 3년 사이잖아요. 3년 사이. 그죠? 3년 동안 말이죠. 우리가 외형적으로 3억 9천이지 3억 3천이죠. 3억 한 3천만, 3억 3,500만 원에 내가 자금 전체도 들어가지고 3년 만에 이게 6억 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품이 현재 우리 사회에 있습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글쎄요, 이게 뭐 있을 수는 있겠죠. 뭐 퇴직금 뭐 50억 받으면 되니까 뭐 퇴직금 50억 받으면 그게 뭐 이게 잽도 안 되죠, 그죠? 참 이게 이건 같은 경우 제가 조금 전에 그 국민은행에 저당권 해가지고요 변경 등기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등기가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뭐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축소할게요. 여기가 보면요. 요거는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건모 지분에 대해서 김모 씨라는 분이 2분의 1 지분을 강제경매라는 매각으로 이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고 나서, 그 뒤에 보니까 또 이제, 박모 씨가 타지분이거든요. 가압류하고 박모 씨 지분에 대해서 임의경매는 누가 국민은행에서 경매 신청했잖아요. 우리는 이거 뭐다 물가박수 해야 된다니까. 내가 할 걸 은행에서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내가 돈 벌었는데 명도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 질문은 막대기 같은 질문입니다. 돈 벌었는데 무슨 소리 하나 봐가지고, 이거 참. 그런 거 질문거리 안 돼, 봐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제,
여기 보십시오. 보시면은, 일단, 저당권 해가지고요. 보십시오. 저당권의 주식에서 국민은행 나와 있거든요. 근데 1번 저당권 변경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등기 원인이 강제경매로는 매각이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갑구 4번 박모씨 지분 전부 건저당권 설정. 나머지 그 지분, 권자, 이분 권모씨 지분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빠져나가고 우리 국민은행 저당권은 박모씨 지분에 대해서만의 어떤 국민은행의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야. 이게 이제 저당권 변경 등기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경매 공부를 하시다 보면 참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지분 경매 같은 경우는 대출이 되나요? 해보시라는 거 뭐. 이건과 대출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이게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이분이 낙찰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김모씨 지분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했는데, 저당권자 누굽니까? 대림동 새마을공원에, 이런 거, 딱 보면 여러분들 메모를 얼른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분을 낙찰받았다 그러면 낙찰받기 전에 대림동 새마을공원 해가지고 주소 나오잖아요. 주소 나오면 여기다 전화를 해봐야 해가지고 지분 같은 경우 대출 되나요? 대출 이자가 얼마 되나요? 이런 거 알아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알아보셔가지고 되면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일단 접근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유치권 같은 경우도 유치권 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경우는 제가 나중에 다른 부분 가가지고 유치권 관련돼서 강의할 적에 여러분들한테 조곤조곤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오늘까지는 어쨌든 제가 매각 물건에 대한 확인 방법이잖아요. 그죠? 매각 물건에 대한 확인 방법인데 확인 방법이 아니고 매각 물건이 어떤 거냐 거기에 대한 그 말씀드렸는데요. 지분에 대해서 이제 지분 경매는 강의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을 적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수익을 실현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략적으로나마 이제 우리가 좀 접근한다는 것이지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방송 마치기로 하고요. 영상물에 보니까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안정현이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